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교육과에서 인문지리학을 가르치면서 또 연구하고 있는 이영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런 걸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가장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활동들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가장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활동들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간다면은 그 인생이 우선 재미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그 인생이 의미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재미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를 떤다거나 같이 식사를 하고 음주를 한다거나 또 어떤 친구들은 게임을 즐긴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각자가 가장 재미있어 하는 것들은 또 상당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에서는 또 의미 있는 일들이 또 분명히 있어야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가 또 있을 수 있겠죠. 나의 어떤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여러 가지 활동들, 여러 가지 봉사 활동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것도 사실 재미는 없지만 의미는 분명히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왕이면은 인생에서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들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활동들이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가, 재미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이 이제 대답한 것들을 종합해서 그래프에 그렸더니 이렇게 그려졌답니다. 보시면은요, 일사분면이죠. 그러니까 가장 재미도 있고 또 의미도 있는 활동들이 일사분면 우상단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우상단, 다시 말해서 가장 재미있고 가장 의미가 있는 활동이라고 사람들이 답을 한 것은 여행이었습니다. 물론 여행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것은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이 여행을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또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제대로 잘 하면은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여행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세상,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또 좋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가기 전에 이런 지도를 미리 한 번씩 보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두 가지의 지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이런 지도입니다. 각 국가가 국경선이 뚜렷하게 그어져 있고 또 하나의 국가는 하나의 색깔로 칠이 되어져 있습니다.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 200여 개의 국가가 있다라고 합니다. 국경선은 분명한 선분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단위로 우리가 세계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지도는 이제 이런 지도인데요. 요거는 이제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지구 전체의 지도가 되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은 국경선이 없습니다. 국가 표시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지구의 땅덩어리가 한 덩어리로 다 뭉쳐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결국 국가 단위로 나뉘어 있지만 결국은 우리는 지구촌에 함께 살고 있는 하나의 사람들이다. 하나의 인류다. 이런 의미를 또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우리 이제 초, 중, 고등학교를 이제 거치면서 여러분들 지리 시간에 주로 이제 요 지도를 가지고 세계 공부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지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지도를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너무 당연시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도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어떤
편견, 선입견 같은 게 있는데요. 자, 하나의 색깔로 칠해져 있고 국경선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색깔로 칠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국가는 단일한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문화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나라는 이게 해당이 됩니다. 그죠? 우리는 이제 단일 민족으로 반만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오랫동안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한국과 같은 이런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국가 내부적으로 대단히 다양한 문화,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편견은 지금 선분으로 뚜렷하게 그어져 있는 국경선입니다. 그래서 국경선이 마치 어떤 거대한 넘을 수 없는 장벽인 것처럼 자꾸 우리가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것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육로 국경은 휴전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전선은 넘을 수 없는 장벽입니다. 우리가 유럽을 여행을 간다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다 비행기 타고 가죠. 육로를 통해서 갈 수 있을 텐데 막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국경선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편견들을 가지고 이제 있고 그런 편견들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그런 식의 국가 단위의 세계관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는 국경을 걷어내고 탈국경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필요도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인공위성 지도처럼 국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장벽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기도 하지만 장벽이 전혀 없는 그 구분이 안 돼 있는 그런 국경선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탈국경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다르면서도 같은 인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도 동시에 한번 갖고 여행을 다니면은 훨씬 더 여행이 의미가 있고 또 재미가 있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특히 이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세계에 대한, 국가에 대한, 국경에 대한 선입견, 그 뿌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에 이제 여러분들 볼 수 있는 이 다리는 중국의 도문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다리 건너는 북한 땅, 저기가 남양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두 국경선을 가로질러서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는 이렇게 국경선이 분명히 이렇게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자로 국경이라는 그 단어가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중국 공안이 사복을 입고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방문하게 되면은요,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아주 숙연해집니다. 두려운 감정이 생겨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같이 갔던 중국 사람들은 이건 뭐 국경선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 선을 넘어갔다가 막 오기도 하고, 그래서 공안이 막 이리 오라고 끌어당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국 분들은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저기서 이제 더 남쪽으로 내려오면은요, 이제 두만강을 따라서 쭉 펼쳐지는 국경선인데요. 여기는 중국 땅은 삼합이고, 북한 땅은 저기가 회령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국 쪽에서 저 회령 땅이 이렇게 쭉 언덕 위에 올라가면 내려다 보입니다. 마을의 모습도 이렇게 가까이 보입니다. 예. 더 가까이 망원 렌즈로 이렇게 줌을 당겨서 보게 되면은요, 북한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 서로 이야기 나누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덕 위에서 그 장면을 바라본 우리 일행들의 그 모습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잠옷 좀 비장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한편으로는 어떤 두려움 같은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어떤 기대감, 그다음 호기심,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이제 국경을 바라볼 때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것들에 익숙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국경이 뭐 이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행을 할 것인가, 행복한 여행을 위한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여행의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5가지로 제가 좀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 5가지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좀 더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은 혹시 없는가 하는 것들도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제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이는 것들과 소통하는 여행입니다. 자, 우리가 여행에서 만날 이 세상은요, 소통과 관계의 무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행을 가서 우리는 그곳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 펼쳐져 있는 자연 경관, 문화 경관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적극적으로 소통하게 되면 여행이 훨씬 재밌겠죠? 물론 언어의 장벽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의 장벽이 있다고 해서 여행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지금 4차 혁명 시대에는요, 통번역 기술이 아주 빠른 속도로 발달했습니다. 휴대폰만 들고 다니면요, 휴대폰 가운데 놓고 저쪽에 그쪽 사람들과 제가 이렇게 소통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번역의 기술을 활용을 해서요. 뿐만 아니라 마음과 마음의 소통,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겠죠. 자, 또 하나는 경관과의 소통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요, 자연 경관을 만나게 되고 또 문화 경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들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거기에 위치하게 되었는가, 그것이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 경관들과 계속해서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소통은 대단히 적극적으로 여행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추구를 하시게 되면은요, 그 여행이 정말 재밌고 의미가 있게 되는데요. 제가 경험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도를 보시면은요, 여기가 아프리카, 동아프리카의 케냐입니다. 케냐의 지도에 보시면은 그 해안에 있는 몬바사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가 있죠. 그 몬바사에서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까지 연결되는 고속철도입니다. SGR 철도라고 하는데요. 이 철도를 제가 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아주 많은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몬바사역이고요. 아프리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이 있죠. 아프리카는 아주 가난한 곳일 것 같은데 가보시면은요, 케냐의 이 SGR 철도는요, 우리와 똑같은 고속철도입니다. 이게 이제 중국 자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철도인데요. 몬바사 역의 모습이고, 거기에 정체되어 있는 고속철에 탑승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승무원들이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복 차림으로 맞이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딱 올라탔더니, 케냐 사람들이죠.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흑인들이죠. 흑인들이 가득 그 차 안에 있었고 시선이 일제히 저한테 쏠렸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다 케냐 사람들인데 제가 유일한 외국인이었고, 외국인도 좀 이렇게 생긴, 좀 더 특이하게 생긴 동양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은 어떻습니까? 신기하겠죠. 여행을 가면은요, 여행에서 만나게 되는 것들이 우리 눈에만 신기한 게 아닙니다. 그분들도 여행자들을 신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시선을 걷어내고 그냥 따뜻한 눈길을 한번 보내주고 미소를 보내주면은요, 저쪽도 마찬가지로 따뜻한 미소로 화답을 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씩 한번 웃고 제 자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제가 앉았던 자리에 같이 앉아서 갔던 당시에 이제 만났던 분들입니다. 이제 친구가 됐는데요. 한 분은 이제 40대 은가야 씨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몬바사에 있는 아주 큰 석유 회사에 다니시는 인텔리 그런 아주 그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어린 꼬마 초등학교 4학년짜리 레비트라는 친구였습니다. 아주 귀여운 친구였습니다. 이분들과 같이 이제 이동을 합니다. 몬바사에서 케냐까지 한 4시간 반 정도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뭐 커피도 마시고 뭐 이야기도 나누고 아주 재밌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은가야 씨는요, 뭐 아주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뭐 역사, 지리, 사회, 정치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분과 같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듣다가 우리 어린 그 레비트라는 친구가 자기도 이제 끼어들고 싶으니까 막 여러 가지 불쑥불쑥 막 질문을 던지고 막 그렇게 이제 끼어들어 왔는데 한 번은 이 친구가 저한테 이제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제 케냐는 이제 영어를 쓰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트레인이 영어로 뭐냐? 라고 한국말로 뭐냐라고 저한테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기차 아닙니까? 그래서 기차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막 깔깔 막 웃고 난리가 났어요. 은가야 씨조차도 뭐 배를 잡고 웃습니다.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 기차라는 말이 스와힐리어로, 자, 케냐는 영어를 쓰는 나라긴 하지만 동아프리카는요 또 스와힐리어라고 하는 로컬 언어가 있습니다. 그 스와힐리어로 미친놈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는 하여튼 시간을 가지면서 이동을 했었습니다. 자, 창밖의 경관이 아주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관들과 또 이제 소통하는 여행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그 마다가스카르의 그 나무 있죠? 큰 나무. 바오밥 나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주 생긴 모양이 아주 멋지게 그렇게 키가 큰 아주 큰 나무인데 이게 이제 그 마다가스카르에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바오밥 나무는 사바나 기후 지역이면은 어디든지 다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생긴 모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아주 큰 이런 나무가 갑자기 서 있으면은요. 이거 어떤 마을의 입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그 시골 마을에 가면은요 마을 입구에 큰 나무, 뭐 느티나무나 뭐 이런 나무들이 딱 앉아 있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바나 초원이기 때문에 큰 나무가 없습니다. 바오밥 나무를 제외하면은요 이렇게 관목 혹은 초지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바나 하면은 떠오르는 장면 바로 이런 장면이죠. 여러 야생 동물들이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이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요, 운이 좋으면 이런 모습도 기차 안에서 바로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보이지 않는 것들도 상상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여행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행에서 경험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보기도 하고, 뭐 듣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오감을 동원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험들이, 특히 보는 것들이 모두 사실이고 진리일까라고 하는 어떤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이제 보는 것들은 특히 관광지로 개발이 된 어떤 그런 도시나 어떤 지역에 가서 거기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때는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것이 정말 사실일까? 진리일까? 혹시 그 이면에 뭐 다른 것들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난한 국가에 이제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은요, 그곳을 이제 관광지로 개발하면서 거기에 원주민이라고 하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쇼도 하고 민속 쇼라고 하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관광객들은 그걸 보고 이제 생각을 하게 하는 뭐 그런 활동들이 있는데 그래서 진정한 로컬 문화인가? 아니면 그 로컬 문화를 흉내낸 어떤 퍼포먼스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가려내는 작업도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관광을 연구하시는 이제 지리학자들이 관광객의 시선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게 이제 어떤 용어냐면요. 이미 어떤 관광지로 개발된 곳에서는요, 관광객들이 원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바꿔 나가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인지 다시 한번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컬 문화인지 로컬 문화의 퍼포먼스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중앙 아메리카에 있는 온두라스 앞에 카리브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곳의 로아탄 섬입니다. 자,
자, 이 로아탄 섬에 들어가면은요, 이제 유부라고 이렇게 사진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민속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민속 마을에 가면은요, 이곳에 살고 있는 이 가리푸나족이라고 하는데요. 그 가리푸나족의 생활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그들의 이게 민속 춤이 되겠습니다. 로컬 춤입니다. 전통 복장을 입고 나와서 그 다음에 전통 악기를 들고 나가서 막 이제 연주를 하고 노래도 부릅니다. 한번 감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리듬이 상당히 경쾌하죠. 이게 이제 아프리카에서 강제 이주당한 과거의 노예였던 분입니다. 노예의 그 후손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이런 전통 음악을 예전부터 이제 해왔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아주 경쾌한 리듬, 그 다음에 이 춤도, 이 몸의 이 놀림도 상당히 유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보고 이분들은 이런 식의 문화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연이 끝난 다음에 이 민속마을을 한 바퀴 제가 이제 걸어서 이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전통 집, 그 다음에 전통 생활 공간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서는요, 전통 음식을 또 직접 화덕에 구워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이게 이제 카사바 전병입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음식인데요. 이것도 이제 맛을 보게끔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런 거 먹고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또 한 바퀴 쭉 도는데 제 눈에 이게 딱 밟혔습니다. 이게 딱 북쪽 방향으로 아까 이제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섬의 이제 북쪽 방향은 미국입니다. 예, 그래서 이 미국 쪽으로 위성 접시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실시간으로 미국 TV가 위성 접시를 통해서 수신이 돼서 저 안에 방에서 어떤 분들이 그걸 보면서 막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일까요? 예, 바로 앞에서 그 공연하셨던 분들입니다. 자, 그분들은 원주민입니다. 하지만 그 원주민 쇼를 공연하러 여기에 와서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들은 원주민이긴 하지만 또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직업이 원주민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월급을 받고 그리고 아이들은 이렇게 학교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또 멀리 유학도 보내고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넘치죠. 자, 그래서 이 학교에도 제가 이제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들도 우리와 똑같이 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적인 그런 생활 양식을 공유하면서 열심히 돈 벌어서 아이들 키우고 그리고 이제 퇴근하는 모습을 또 제가 봤는데요. 그 공연하시는 분들이 퇴근할 때 그 로컬 원주민 복장을 그대로 하고 퇴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랑 똑같습니다. 청바지 입고 티셔츠 갈아입고 어떤 분은 오토바이를 타고 어떤 분은 자전거를 타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와 많이 다른 것 같지만 또 자본주의적인 생활 방식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